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어,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단 2%의 하락도 없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지난 11월부터 계속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아마도 2017년 말 그때 보였던 상당히 무서웠던 상승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모멘텀이 그만큼 극상에 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00일 장기 이평선 추세를 넘어서 거래되는 기업들, 그 모멘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2021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이 헤드라인 지표는 전년 대비 3.2%로 올랐고요.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3.8%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는 모두 상회한 수치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빅픽처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헤드라인이 다시 오르면서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게 돼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준이 이제 연준의 고민이 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고민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일단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빅픽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6월 금리 인하 베팅에는 거의 73% 이상의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매 물가죠, 기업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오늘 나오면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모두 아시다시피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CPI의 선행 지표입니다. 예상치의 2배가 나왔어요. 헤드라인 지표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지표 역시 예상보다 이제 2배나 높은 이제 전월 대비 기록을 보였는데, 문제는 그동안 내림세를 유지하던 이 상품 가격이 이게 다시 빵하고 뛰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나 상승했다라는 건데, 서비스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무려 4.4%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당연히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지금 50%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금리 연준이 과연 올해 이제 12월까지 3번에서 4번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죠. 시장은 최소 3번에서 4번, 원래 올해 초에는 6번에서 7번을 기대를 했다가 이게 많이 줄어든 게 이제 3번에서 4번입니다. 이제 12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수준을 보면은 여전히 올해 3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3번 정도 금리 인하인데 34.4%로 가장 많은 베팅이 모여있기 때문에 3번 정도 인하 가능성을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추세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올해 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속해서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한 번 하고 금리 인하를 일단 종결,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면서 일시정지를 하는 거죠. 상황을 두고 보면서 다시 또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추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좀 큰 편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에 강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일시정지는 거의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로 이제 반반으로 줄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월 가능성을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FOMC는 올해 이제 4번이 남게 되는데, 과연 금리 인하를 7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3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은
많아야 3번 그리고 2번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두세 번으로 더 줄어드는 건데 사실 올해 초 6, 7번에서 지금 3, 4번 그리고 또 두세 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올해 3번에서 4번의 가격 금리 인하를 가격에 이미 반영을 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밸류에이션에 이제 부담이 가기 시작을 하겠죠. 이 문제는 올해 내내 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함께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인플레이션 5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5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지금 2.37%까지 올랐는데 이거보다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2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지금 작년 이후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른 만큼 지금 실제 인플레이션도 오른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차트가 안 나왔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도 오르고 또 실제 인플레이션도 오르면서 이 시장 금리도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벤치마크 금리인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죠. 여기 이제 올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주요 저항선이었던 4.25%를 이전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전 고점인 4.35%를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상 새로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르게 된다면 성장주를 비롯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거나 혹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거죠. 혹은 뭐 빈도가 훨씬 약해진다. 지금 6, 7번에서 3, 4번 그리고 두세 번. 그 정도로 약해진다면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함께 오르면서 이 나스닥 수면 아래 모멘텀 시그널은 굉장히 지금 약해진 상황이에요. S&P 500은 계속 오르긴 했지만 장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50일 이평선을 넘는 기업들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런 기업들의 비율은 점점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모멘텀은 상당히 좀 많이 둔화가 이미 됐다라는 점이죠. 기업들이 함께 오르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일부분의 기업들의 추세가 다시 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나스닥이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또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S&P 500 대비 나스닥 100의 차트의 퍼포먼스입니다. 나스닥 100은 이제 주요 기술주를 담은 지수죠. S&P 500 대비 나스닥 100의 주가 퍼포먼스가 추세 하향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차트는 이제 3일봉입니다. 3일봉인데 20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022년 이후이면 보시다시피 하향 추세가 시작된 시기죠. 그때 이후 처음으로 3일봉에 이제 5이평선이 22평선을 하락 돌파하는 데스크로스가 이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의 상승 추세도 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만약에 금리 충격이 나타날 경우에 이거를 기반으로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 나스닥 다른 기업 다른 섹터나 다른 지수가 아닌 나스닥 주도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이 베어마켓으로 이루어지는 게 나타난 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보는데요. 풀백에서 뭐 한 조정 정도, 뭐 5%에서 7% 정도 수준의 이제 하락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 이익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경제도 탄탄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정을 겪으면서 주가도 당연히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섹터는 이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의
그 섹터 퍼포먼스를 보면은 예전에 한창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을 때 작년 하고 재작년에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와 원자재가 다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S&P 500은 지금 2.86% 정도의 시장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원자재하고 에너지는 이미 8.53%, 6.52%로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한 달 정도의 퍼포먼스가 이미 그렇습니다. 주시해야 될 시그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술주는 지금 이미 시장 수익을 하회하고 있죠. 2.71%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시를 하셔서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에 조정의 가능성을 보이는 이 수면 아래 시그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